안녕하세요. 존재하고 비잉의 너띵리스 연출한 김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애니메이션이라 그 배우분은 따로 없는 작품이어가지고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령이라는 작품 연출한 신태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연기를 훌륭하게 해주신 배우분 두 분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령에서 리온 역할 연기한 배우 권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령에서 진주 역을 연기한 김다빈입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 먼저 여쭤보고요. 우리 관객분들 질문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우 감독님께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목에 대해서 질문을 사실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Being and Nothingness,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제목을 지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비잉의 너띵리스 존재하고라는 게 사르트르의 책의 제목인데 실존주의자시거든요. 사실 제가 그 철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냥 수능 공부할 때 배웠던 정도로 아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되게 엄청 미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나를 이루는 것들이 내 주변을 이룰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물과 이 생명체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이어져 어떻게든 상호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목을 짓게 됐어요. 되게 일상의 평범한 풍경이 펼쳐진다, 되게 아름답게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몇몇 장면들에서 이거 되게 구체적인 풍경을 이렇게 보고 그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풍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이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맞아요. 풍경은 캐나다의 헬리팩스라는 공간이 배경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성인 돼서는 한 번도 거기 방문을 하지 못했다가 한 2년 전쯤에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되게 자유롭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 구글 맵으로 헬리팩스를 구석구석을 찍어서 참고를 했었어요. 배경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령 손태경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영화 너무 무섭게 잘 봤고요. 정말 오늘 밤에 왠지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것만 좀 질문 먼저 드릴게요. 정말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장난인가 진담인가 싶을 정도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자막이 딱 뜨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들려준 실화에서 시작을 한 이야기이고요. 60% 정도 실제 이야기의 구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 그리고 중간중간 30-40% 정도의 허구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그 서사를 담아두고 있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이 이야기를 좀 호러 장르랑 좀 어떤 풍경 같은 거랑 엮어서 좀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제작을 했고, 실화 바탕인 게 맞고요. 처음에 딱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무서워질까봐 좀 과시적으로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순영 배우님과 김다빈 배우님께는 구체적인 장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권순영 배우님께는 영화 제일 마지막에 지금도 아마 좀 아른아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그래? 그러니까 예뻐가지고 이러면서 되게 이상하게 씹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웃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되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웃음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셨는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어쨌든 좀 장난기 있고 웃는 모습으로 시작해가지고 리온이도 마지막에 비춰지는 장면이 웃으면서 끝났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굴에서 갖고 있는 특징이 웃을 때 좀 송곳니가 좀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무서워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마지막에 그래서 리온이가 악령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관객들한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과하게 웃자 무서워 보일 정도로 과하게 웃으면 관객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영화를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온도 무서웠는데 그 특정 장면에서 제일 무서웠던 건 사실 진주였거든요.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 리온이한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장면, 뭐 재미없어 그만해, 뭐 병원에 가 알겠지, 뭐 이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눈도 되게 크고 막 동그랗게 뜨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 장면을 연기하셨을 때는 어떤 또 느낌을 주고 싶으셨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작년에 연기할 때 제가 감독님한테 좀 어렵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그러니까 쎄함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인물로서는 어떤 리온이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좀 깔고 연기했어요. 걱정을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연기했던 기억이 나요. 진심으로 걱정을 했는데 그런 무서운 표정이 나오셨던 거군요. 네, 그럼 관객분들 질문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네, 분홍색 옷 입으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악령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화면비를 4대3으로 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어쨌든 그리고 그런 화면비를 결정하시면서 촬영 감독님과의 마찰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3 화면비를 결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만들 때 취향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듣고 말하기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아주 길게 지루할 만큼 대사로 다 들려주고 듣고 하는 장면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데요. 우리가 영화에서 어쨌든 필중성을 구현할 때 플래시백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을 통해서 극중의 이야기나 극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속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말하기 원초적인 사람 얼굴들이 부딪히는 구성을 먼저 떠올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찍으면서의 원칙은 우리가 예전에 카오리 스나키 감독이나 이런 분들 하는 것처럼 오버 더 숄더 샷 없이 공간 안에 한 인물만 존재하게 하자라는 톤의 매너로 좀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물에 집중할 수 있는 프레임의 비율이 4대3으로 결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촬영 감독님하고의 마찰은 일단 전혀 없었고, 촬영 감독님이 이상해 보이면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 영화가 어쨌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약간 저게 뭐지? 하는 느낌을 오드한 느낌을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셔서 오히려 4대3으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호의적인 반응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어깨에 걸린 샷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우 감독님께 질문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 얘기하니까는 요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긴 한데 그림이 되게 수채화스러운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건지, 수채화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선호하시는 편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이제 직접 손으로 그린 아날로그 애니메이션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학부과정 졸업 작품이어가지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디지털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작화 테스트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날로그의 느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수채화 느낌이 나는 거는 마카를 한 면으로 많이 칠해서 조금 마카의 그런 직선적인 느낌이 안 나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마카로 그려서 빨리 그릴 수 있었고, 뒷부분 배경은 파스텔로 칠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칠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 손으로 그리신 거면은 혹시 이렇게 저희가 본 작품의 그림을 몇 장 그리신 건지 근데 엄청 많진 않고 2,600점. 엄청 많진 않고 2,600장 정도 그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제일 앞에 손 들어주신 분. 악령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떤 숲의 영험한 기운 같은 게 막 느껴져서 영화의 전반적인 그 정서를 좀 지배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촬영에서 어떤 거를 좀 바라셨는지. 네, 저희 본가가 서울 이 영화를 찍은 이 숲이 있는 그 동네예요. 그 서울에 그 장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한 20년 살았고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랑 살고 계신 그 본가인데 그 뒷 공간에 익숙한 풍경을 일단 잡아내자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래서 산을 다 등산시키면서 결국 스태프분들 그 넣을 때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모습을 담고 영화의 초반에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거는 작품을 만들 때 어쨌든 이 악이 악하다고 하는 게 어떤 얼굴에 숨어 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특정한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어디에 이제 악이 깃들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것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산업화의 그늘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뉴타운 공사하는 아파트 쪽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병치하는 걸로 좀 메타포적인 좀 시도를 해보자라고 그냥 재단에 그냥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저 찍었던 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곳이 거대한 마을이었는데 통째로 사라진 곳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병치가 되면서 내가 가야 하는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혼란된 서사랑 좀 연결을 해보고자 숲의 이미지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 제일 뒤에 손 들어주신 분.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제일 뒤에.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지금 존재화무 감독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존재화무라는 제목과 그 그림이 되게 예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일상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의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 제목을 지었다고 하셨나요? 근데 그 제목 존재화무 샤르텔의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감명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또 추가로 좀 궁금합니다. 우선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존재화무라는 제목 자체는 사르트르의 책에서 따왔지만, 그냥 사르트르는 제가 그분의 철학을 엄청 잘 안다기보다는 이게 좋아하는 철학가 정도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존재화무 책도 읽어보긴 했는데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영감을 받은 게 많다기보다는 저는 가장 많이 영감을 받은 소재는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양자 역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입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하고 있고 나를 이루는 것들이 내 주변 것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감명을 받아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가 되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그 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좀 아침부터 영화 보러 와주신 첫 번째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다빈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정말 너무 그 기획을 잘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영화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침부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같이 봤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생각나는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두 배우분 같이 해주셔서 너무 든든했고, 그리고 사실 배우분들이 김다빈 배우님은 작년에 한국 단편 경쟁에 그 작가 겸 배우로 그 작품을 만들어서 오셨었어요. 담비는 결혼이 하고 싶다라는 작품으로. 그래서 그 창작도 직접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옆에 있는 권순영 배우도 연출적으로 며칠 전에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가서 작품 선보이고 했을 정도로 다방면으로 창작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기적으로나 그 외 여러 가지 창작적으로나 좀 이렇게 한 번 더 관객분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편 영화를 극장에서 관객분들 앞에 상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제가 처음으로 영화제나 다른 분들한테 내가 만든 영화를 보여줬던 게 한 1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저에게 너가 15년 뒤에도 단편을 찍어서 상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을 누군가 했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창작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욕심나고 갈증이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상영 그리고 저희 작품뿐이 아니고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걸 졸업 작품으로 만들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저희만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현실적인 고민들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영화제에 오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관객분들 봐주시고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얼떨떨한 마음이 커요.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로 용기를 조금 더 얻어서 멋있는 작품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저희 다음 또 팀을 세 번째, 네 번째 영화 만드신 분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권지용 감독님, 그리고 사라진 계절의 김대한 감독님, 그리고 기도영 배우님, 윤혜리 배우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관객분들께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연출한 권지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사라진 계절을 연출한 김대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진 계절에서 수연 역할을 맡은 기도영입니다. 사라진 계절에서 혜경과 자연 역할을 맡은 윤혜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한 질문들 몇 가지 드리고 관객분들 질문을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지용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기암이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딩 크레딧에 보니까는 이거 적어왔습니다. 기암 상김이라는 배우분이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어떻게 캐스팅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영화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암 상킴 배우는 그 쿠바에 실제로 사는 한인 후손 4세고요. 그리고 제가 쿠바에서 영화 공부한 첫 번째 한국인인데, 그래서 졸업 작품을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쿠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인 학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좀 한국인 후손분들이랑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한인 후손 채팅방에 그 공고를 내서 배우분들을 구했고, 실제로 그 배우로 출연하신 분들은 그 여자친구 역할을 빼고는 다 한인 후손분들, 할머니, 손자, 그리고 어머니, 그 동생까지도 다 한인 후손 4세, 2세 분들이 직접 연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좀 더 쿠바의 환경과 한국의 정서를 좀 섞어서 표현을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영화가 되게 한편의 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인상을 준 게 되게 결정적인 게 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찍은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좀 현실 같지 않은 되게 아름다운 밤 장면이었는데 이 밤 장면들을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밤 장면들을 낮에 촬영한 게 맞고요. 낮에 촬영하고 나서 색보정을 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현실적으로 쿠바 조명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달빛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조명을 높게 올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너무 가짜 같아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햇빛을 달빛으로 바꾸자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가 좀 달에 가고 싶어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더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자 이렇게 낮을 밤으로 바꾸면서 색감을 오묘하게 표현해보려고 촬영 감독 친구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계절을 김대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사실 바로 이해를 한 방에 못했어요. 이게 현실과 환상이 막 섞여 있고, 그리고 쌍둥이 역할도 이렇게 딱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얘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되게 계속 자문하면서 영화를 봤었었는데요. 이게 감독님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시간 타임라인도 조금씩 꼬아놓고 하셨는지, 현실과 환상으로 섞고 시간 순서도 약간 좀 섞으면서 어떤 효과를 의도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효과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 뒤집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저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수연의 입장에서 이제 영화를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제 경험도 있지만 상실과 어떤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저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영화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제목이 이제 사라진 계절 또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제목이 주는 의미도 마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느껴지는 그런 계절 이런 것들이 뭔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떠한 느껴지는 어떤 뭐 감각들 그런 것들도 뭔가 좀 결핍되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현재 막 과거 이런 것들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그리고 스스로 약간 조금 결핍이 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현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영화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 스펙트럼을 보여주셨어요. 약간 화도 내셨다가 굉장히 세게 화를 내셨다가 굉장히 슬퍼하셨다가 좀 우울해하셨다가 약간 또 그리고 일상적인 약간 농담도 주고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다 하셨는데 이 연기하신 순간들 중에서 어떤 감정의 상태를 또는 어떤 순간을 제일 연기하기 힘드셨는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사실 화내는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뺏어서 화를 막 내고 분에 못 이겨서 핸드폰을 던지고 나가는 그 장면이었는데 실제로 그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분위기 안에서 제가 화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주체 못해서 약간 좀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 좀 어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의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끌어올려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혜리 배우님께는 쌍둥이 연기를 질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안에서는 이렇게 이미 그 자매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좀 슬픈 모습, 약간 좀 우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긴 했지만 배우님께서는 이 두 캐릭터를, 두 인물을 같이 연기하실 때 각각 어떤 성격의 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사에도 있었던 것처럼 혜경이는 계속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이제 떠오르는 연상되는 색깔들 좀 채도가 높고 뭐 그런 이미지였다면 자영은 그거랑 확실히 반대되는 좀 무채색의 뭐 사실 돋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더 편하고 맞아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목소리 톤이 사실 조금 더 달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관객분들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상도 좋고요, 질문도 좋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기 중간에 회색 옷 입으신 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권지용 감독님께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영화 엔딩 부분에 보면 그 주인공이 달토끼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혹시 그게 맞는 의도라면 그 주인공이 달토끼가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셨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이 해외인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떻게 찍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전에 제가 관객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요 주인공이 제가 물어볼 테니까 생각하시는 거에 맞춰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달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아니고 그냥 다른 행성이나 아니면 다른 설정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친구들한테 엄청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너무 불친절하고 영화 결말도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고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의도했던 건 이게 제 졸업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내가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조금 불친절할 수 있는 영화도 한번 해보고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달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뭔가 환상이나 뭐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게 각자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도했던 게 그렇게 좀 많은 결말을 하실 수 있도록 연출을 했고 근데 저만의 결말은 어떤 거였냐면 사실 이거는 아마 눈치채시기 많이 아직까지 이걸 제가 의도한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은 딱 2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암은 달에 도착한 게 맞고요. 달에 도착해서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에 여기서 제가 넣은 설정은 지구에서의 시간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방 안에서의 시간은 처음부터 달이었지만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아마 다시 보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시 보시게 된다면 방 안의 풍경이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물건이 조금씩 빠지고 캐리어에 짐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게 마치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짐을 싸고 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영화 맨 마지막 순간이 달에 도착한 첫 순간이고 영화 처음에 보였던 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모습이 달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대인 거죠. 그래서 짐을 싸고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달에 도착해서 조금씩 짐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는 달이 좀 쿠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영화를 공부하러 쿠바에 간다고 했을 때 다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고 근데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쿠바에 가서 영화를 공부한 게 주인공이 달에 도착한 사실 쿠바 환경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달에 간다는 상상도 하기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촬영 현장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쿠바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촬영 중간에 정전이 된다거나 단수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방장면을 찍을 때는 전기가 하나도 없이 발전기가 계속 크게 윙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운드하는 친구가 아 이거는 달에서 키는 발전기 소리다. 그래서 결국 지우는 걸 포기하고 아래 살짝 노이즈를 깔아서 우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런 점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둘째 줄에 앉아 계신 분. 두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전 사라진 계절의 기도연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 내내 수연이라는 캐릭터가 누군가를 떠나 보낼 것 같은 뭐 걱정이나 불안이 있고 또 누군가를 떠나 보내고 나서의 슬픔 같은 게 계속해서 깔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기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하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영화 안에서의 상황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다 누구나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또 누군가를 떠나갈까봐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은 평상시에도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라서 좀 상황이 극단적일 뿐이지 감정의 시작은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하시고 계실까요? 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지호 감독님부터. 이른 시간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배우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배우가 아니라 그냥 한인 후손들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상영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정말 아침 졸리는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에게 있어 어쨌든 전주영화제 이렇게 된 게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되게 안 좋은 현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갑자기 되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되게 저에겐 좀 뭔가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서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요. 더 이제 이 두 배우님들과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영화를 함께 해서 이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만들도록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티켓을 구하는 게 진짜 어려울 정도로 금방 매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지만 고난이
했어요. 촬영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잘 되려고 이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전주영화제 너무 더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이랑 저랑 학교 동문이고 나이도 같고 친구끼리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도영이가 너무 같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이 와 계신데 혹시 실례만 안 된다면 한 번씩만 그냥 자리에서 싫으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인사 한 번만 해주실 저희 관객분들한테 아빠가 인사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잠시 아빠가 인사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지용 감독님이 영화 다음에도 보실 수 있을지 약간 얘기하긴 하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뭐 이 자리에서든 또 다른 자리에서든 분명히 또 다시 보고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박수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